최태민이 박근혜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그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민이 5명의 부인이 있었고 6번째 이제 사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다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최태민의 패밀리들이 향후에 먹고 살 경제적 밑바탕을 박근혜를 통해서 실현한 단계고 더 이들의 패밀리로 완고하게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영구적인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종 재단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최태민의 프레임에 넘어갔다. 그리고 박근혜가 어쨌든 최재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밀 안가에 지하의 채권과 금괴, 현금이 금은부화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지금 최재석 씨가 이 돈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돈이라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장할 만합니다. 이게 자기 부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님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즉시 그 이하의 자녀 부인이 5명에서 난 자식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호적정리하는 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재석 씨가 증언하기를 말하는 대로 이 돈을 내가 죽게 생겼으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 일단 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최재석 씨 말은 최순실과 최순득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거 플러스 박근혜가 갖고 있던 비밀 계좌도 최태민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비밀 계좌도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2달 동안 또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순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최순득을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최태민이. 그러니까 이런 정황적 근거를 봤을 때 이 비밀 재산들이 최순득과 최순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동안이 2달이 필요했던 거고 그중에 법적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경찰과의 문제, 사망신고의 문제, 호적정리의 문제들을 최고의 법률 또는 집사 역할을 했던 법률 집사 역할을 했던 김기춘이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고 이 자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종잣돈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재벌들한테 삥 뜯고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한없는 탐욕인가? 탐욕이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교장 선생님. 최영국. 최영국 교장. 그분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요. 돈을 막 요구한대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 자체가 원래 특성이. 그치.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한 100억만 벌면 뭐 그만 벌고 뭐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돈이. 일단 100억은 킵이고. 킵이고 더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선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나 이런데 CD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정작 좀 급하게 급전을 써야 되는데 저 말 20억 주면은 사는데 현금이 없어.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 수는 없어. 그럴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짜의식 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도 자리에 있으면 다 공짜로 해줘. 일종의 협찬인생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말이 필요해. 100억짜리 말도 삼성이 사주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예. 인간들이 정말 무엇대 처마가다 진짜. 빌딩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거는 못 움직이는 돈이니까 거기서는 네. 월세만 나오잖아요. 월세도 장난 아닐 텐데. 장난 아니어도. 내 평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빌딩 주인이에요. 네,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빌딩 주인으로서도 굉장히 악덕 빌딩 주인이었다고 해요. 정말 개미들의 지옥이었대나 세입자들을 그렇게 빨대 꽂고 털어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강남 일대의 그 빌딩에서 거기에 입주했던 많은 세입자들이 털려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근데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지가 뭐 약간씩 이자나 이런 식으로 돈을 불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서 점점 더 몸집을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복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전노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돈에 복무하는 노예가 된 거야. 돈을 지키는 노예, 돈의 노예. 돈이 오야야. 돈이 나에게 명령을 해. 나를 불려라. 그러면 나는 그거에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부역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체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최순실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 그 이야기부터 먼저 깊게 한번 다뤄보게요. 실제로 최태민은 80년대부터 재산 은닉을 했는데 박정희랑 똑같은 스킬이에요. 뭔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 당시에부터. 그렇죠. 공통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안민석 의원은 지금도 그 주장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방산비리 관련해서 럭키드 마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게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냐. 미국에서 바로 독일이나 스위스로 쏴주는 방식으로 갔을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의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최태민이 만들어 놓은 재산. 흐름상은 이렇게 봐요. 최태민은 정말로 박근혜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떤 흐름에서 보면. 그래서 돈 돌려주자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타사로 오기 있는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것을 박근혜에게 주기 싫은 최순실이 일단 그 일가들이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냥 그 돈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을 아빠처럼 한 번 더 이용해 먹자라고 다시 그 관계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 상태에서 최태민이 박아놨던 돈 그리고 박근혜 옆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박근혜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요 규모를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 이게 추산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그 최재석 씨가 자기 아버지의 사망과도 관련한 것들도 특검에다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최태민의 사망이 한 2달 가까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암매장, 가매장 상태였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매우 건강하셨는데 그 나중에 알게 된 사망의 시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때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것도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그 최순실 자매와 그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그 집안 내에서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게끔 자기 같은 그런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들에게 굉장히 그 협박을 하면서 상속을 포기하게끔 각서를 들이밀고 이제 그런 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겁박에 의해 가지고 상속을 포기하는 거에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반계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어떤 시위 같은 걸 했었대요. 그 죽음에도 의문이 있고 이걸 알리지 않은 거 등에 대해서 시위를 했었다고 하고 그 전부터 호적 정리 작업을 또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 자식들에 대해서 임선희 씨 주도로 그 호적에서 솎아내는 작업. 특히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을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 내에서 굉장히 지금 막 그 재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임선희 씨와 그 자매들 중심으로 정지 작업을 쭉 해왔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그 돈을 박근혜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 돈이 아니라 박근혜 돈이니까 돌려줘야 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하여튼 의문사의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대선 나가려고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선거 치르려고 1조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프로젝트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1조까지는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3천억인가 얼마를 모았었대요. 근데 1조까지 모으기는 힘드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이제 박근혜에게 이제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때가 이제 의문사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시호 씨가 그 꼰질은 그 제2의 태블릿 PC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네티즌들이 추적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삼성 제품인데 삼성에서 이것을 전파 인증을 받기 그 전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말 당시에 내부자들, 임직원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그거를 장시호
그러니까 그거를 최순실에게 삼성이 준 거다 이거지. 그 태블릿 PC까지도. 까지도. 그게 의혹이 특검에서 그 실물 기기를 공개를 하면서 모델명이 나오니까 그 네티즌들이 추적을 한 찾았어요. 거예요. 추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기기를 사용을 하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을 하면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면 그 전에 그 했던 이메일 주소, 이메일들을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월에 사용을 했는데 7월 이메일을 불러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건 아직 현재까지예요. 100% 밝혀진 건 아니고 처음에 진미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저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쟤네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발언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메일을 과거 거를 불러온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7월 25일부터 사용된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게 전파 인증이 7월 8일에 된 거고 그리고 8월에 출시가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일반 출시되기 전에 삼성이 최순실에게 건넨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생산하면 전파 인증을 받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나오기 전에 선물을 준 거거든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전파 인증 한 건지 안 하는 거.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럼 거짓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파 인증을 안 해도 핸드폰 개통이 되나 보지? 사용할 수 있죠. 개통을 해줄 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류는 개통이 안 될걸요? 아니 전파 인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3G, 4G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전파 인증 받는 거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안 받잖아요. 회에 가져와서 그냥 쓰는 거지. 아니 통화가 되는 태블릿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반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파 인증 받지 않은 거를 기기 등록할 수 있냐고. 난 그게 궁금해요. 등록은 할 수 있어요. 저기 빼서 꽂으면 되잖아. 유심 카드. 그런 방식으로? 네, 그냥 꽂으면 되는 하긴 거죠. 뭐- 나중에 그게 걸릴 수는 있어요. 개인이 한 개까지는 근데 말 안 하죠. 전파 인증 없이 네, 사용할 사용할 수는 근데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거 원래 모델이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에는 나름 디자인이나 이런 게 비밀을 요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신제품 노출을 꺼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용을 했다는 거는 정말 회장님이나 그런 아주 고위급 임원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 이걸 그냥 선물로 프레젠토로 드린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SM781호네요. 모델명이 2015년 8월에 정식 출시가 됐고 최순실이 사용한 건 15년 7월부터 11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네. 그러니까 선물을.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 이게 사건의 핵심이야. 어쩌면 뭐냐면 얘들 보안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박근혜 상대하는 대통령 상대하는 애들인데 처음에 태블릿 PC 나왔을 때는 그냥 우연치 않게 삼성인 것 같다 했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 제3회, 제4회, 제4회 태블릿이 나오면 다 삼성일 거예요 아마. 아이패드를 쓴 적이 넌 내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 아이패드가 좀 어려워. 안드로이드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새는데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장악력이냐면은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나면서 총선 이후에 팟캐스트 청취가 급속하게 늘었어요. 어떤 분석가들은 팟캐스트 최상위권에 있는 방송은 지상파를 능가합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 수가. 그런데 청취자 수가 늘면 청취자들의 핸드폰 다운받아 쓰는 그 분포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는 청취자가 늘면서 아이폰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서버에는 그걸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받아갔는지 컴퓨터에 받아갔는지 아이폰에 받아갔는지 다 나와. 아이폰 다운로드가 더 늘었어. 사실상 10% 조금 넘어요. 전체 팟캐스트 중에. 아이폰이. 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그 아이튠즈 순위를 보던 사람들은 세가 날아든다가 순위가 없대. 자기들 10% 내에서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들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던 삼성폰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폰을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게 태블릿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보안의식이 참 없었다. 정말 안이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켰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취해 있는 거지. 설마. 그렇지. 예. 우리한테. 그렇지. 설마 누가 내 거를.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아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실은 우리 새날을 많이 생각보다 그 점유율만큼은 안 듣는다는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빵의 순위를 보시면요. 순위를 보면
연령별 순위가 있어요. 음. 근데 20, 30대의 순위는 전체 순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만큼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정도가 팟캐스트의 주 청취자층입니다. 그러니까 40, 50대 정치 이야기 목마른 사람들이 소문 들어서 팟캐스트를 들으러 오는데 아이폰 사용자는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젊은 층들은 여전히 팟캐스트를 안 듣는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얘기죠. 있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지금 국내 아이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만든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기 실드용으로 쓰는 요구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삼성 점유율을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어마무시해요. 큰 비율로만 보면은 박근혜의 지지율과 좀 비슷합니다. 그 아이폰 사용자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건 이야기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자 그러면 참 보안은 식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비 같은 놈도 보안 때문에 아이폰 쓰는데 그죠? 예.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들 주변에 간첩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전 분명히 이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완전히 엑기스의 정보를 제3 예를 들면 송관이도 해킹하는 새끼들이 내가 새누리당 예를 들면 지도부야. 야 최순실이 태블릿 PC 한번 해킹해봐라. 안 했겠습니까? 아, 전 그래서 주변 인물들의 꼭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간첩도 있고 미국 간첩도 있고 중국 간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전쟁에서는 국가 간에 엄청 치열하거든요. 저는 간첩은 네. 없었다고 봐요. 만약에 스파이. 간첩이 있었으면은 박근혜는 암살당했어. 아니 북한도 남는 게 있어야 암살을 시키지. 그렇지. 최태민이 박근혜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그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민이 5명의 부인이 있었고 6번째 이제 사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다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최태민의 패밀리들이 향후에 먹고 살 경제적 밑바탕을 박근혜를 통해서 실현한 단계고 더 이들의 패밀리를 완고하게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영구적인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종 재단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최태민의 프레임에 넘어갔다. 그리고 박근혜가 어쨌든 최재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밀 안가의 지하의 채권 호적 정리의 문제들을 최고의 법률 또는 집사 역할을 했던 법률 집사 역할을 했던 김기춘이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고 이 자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종잣돈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재벌들한테 삥 뜯고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한없는 탐욕인가? 탐욕이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교장 선생님. 최영국. 최영국 교장. 그분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요. 돈을 막 요구한대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 자체가 원래 특성이. 그치.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한 100억만 벌면 뭐 그만 벌고 뭐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돈이. 일단 100억은 킵이고 킵이고 더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선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나 이런데 CD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정작 좀 급하게 급전을 써야 되는데 저 말 20억 주면은 사는데 현금이 없어.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 수는 없어. 그럴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거 플러스 박근혜가 갖고 있던 비밀 계좌도 최태민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비밀 계좌도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2달 동안 또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순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최순득을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최태민이. 그러니까 이런 정황적 근거를 봤을 때 이 비밀 재산들이 최순득과 최순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동안이 2달이 필요했던 거고 그중에 법적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경찰과의 문제, 사망신고의 문제과 금괴, 현금, 금은부화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지금 최재석 씨가 이 돈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돈이라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장할 만합니다. 이건 자기 부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님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즉시 그 이하의 자녀 부인이 5명에서 난 자식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호적정리하는 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재석 씨가 증언하기를 말하는 대로 이 돈을 내가 죽게 생겼으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 일단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최재석 씨 말은 최순실과 최순득이 죽였을